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 얘기는 유권대리입니다. 그 주장 속에 당연히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뿐만 아니라 표현대리도 주장하고 싶으면 유권대리도 주장하고 표현대리도 함께 주장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125조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가 있습니다.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입니다.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는데 그 후 그 타인이 그 제3자와의 사이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3자는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특정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3자가 특정인 A라면 어떤 타인이 그 A와의 사이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거 제일 주의하시고요. 먼저 시험 출제 포인트는 대리권 수요 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방법에서 어떤 일정한 요식행위일 필요는 없고 방법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딱 보게 되면 125조의 문제구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타인이 누구요? 통보받은 상대방 A의 자. 즉 A에게 통보했는데 누구한테 했다? B와 했어요. 이 경우에는 125조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B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표현대리는 어느 경우에 적용된다? 통보받은 상대방과 본인을 대리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수요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와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126조. 표현대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26조의 표현대리.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입니다. 요건으로서는 기본 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험의 포인트는 기본 대리권의 존재 부분에 더 중요하죠. 먼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는 게 묻는 건데 사실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된다? 기본 대리권이 아니다. 반면에 사자로서의 권한은 기본 대리권에 포함된다. 한편 125조 또는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어서 법률에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125조나 아니면 129조의 표현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 이게 권한을 넘는 범위를 넘는다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9조의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가나요?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인데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려면 129조지만 권한을 벗어나면 126조의 표현대리 문제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하실 것은 125조 또는 129조의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고 권한을 넘는 행위 126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출제 지문은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하는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성립될 수 있다. 지문은 기본 대리권에는 125조, 129조 표현대리도 포함된다.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중요합니다. 5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미 대리인이 복인권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복인권이 없다는 얘기는 120조의 동의나 본인의 동의나 뭐가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풀었으면 와닿죠. 그 경우에 선임 복대리에 관한 제가 기억했죠.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6번 기본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26조 표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그 권한을 벗어나고 그게 요건이었습니다.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도 포함이 됩니다. 성립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립될 수 있다. 자, 이게 잘 나오죠?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자,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 대리행위 당신을 기준으로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증명. 이렇게 해주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증명해야 한다. 자, 기출 사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129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그 요건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다.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 동그라미 넘는다 하게 되면 129조의 문제가 아니라 126조의 문제다. 129조는 대리권 소멸 그리고 권한을 넘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 내의 대리행위, 권한 내 대리행위 있는 경우에는 129조고 대리권 소멸 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문제다. 자, 표현대리 성립의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그 효과 본인에게 기속된다. 즉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 얘기는 본인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급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복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영역이고 과실상계 주장하는 데는 일정 부분만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시킨 겁니다. 과실상계 법리는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대리 경우에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상계 법리 주장하여 할 수 없다. 비교해서 한참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규정 396조 준용될 수 없지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화자 발생 및 학대에 가공한 잘못을 잠적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즉 손해배상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잘 나오는 지구니까 같이 한 세트로 기억해 주십시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표현대리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에 강행법규 위반에 한 무효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효력규정이나 강행법규.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표현대리에서는 이 부분이 독자적인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 하나의 지분, 대리에서 물으면서 하나의 지분씩 끼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제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는 어떤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 상태에서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고조권이 있고요. 상대방에는 뭐가 있다?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출발점은 만약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아니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다르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확정적 무효고 상대방 있는 대리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죠? 대리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대리 행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로 취급한다. 반면에 계약은요. 유동적 무효다. 시험은 계약의 무권대리를 전제로 해서
출제됩니다. 자, 계약의 무권대리 효력은 유동적인 무효 상태다. 자, 본인과 상대방 관계에서 본인의 추인권이 있어요. 추인권은 어떤 의미죠? 그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행위의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계약의 상대방에게 내가 계약의 채무자지에서 급부 이행을 할 것이고 반면에 채권자지에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대리권, 나중에 대리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형성권이다. 즉 추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 따라서 형성권,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상락이 상대방이나 무권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형성권이다. 그리고 승낙의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무권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계약은 대리되는 당사자, 매도인이나 매수인, 대리자는 당사자 존재하고 각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만이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요거는요. 무효인 계약이죠. 계약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법률관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권이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그 상속인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인의 상대방인데 무권 대리 행위의 즉 상대방뿐만 아니라 또 누구? 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35회 때 출제된 지문이고 처음으로 출제된 지문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아니면 내년에도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회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은 그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 어떤 사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안 떼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나 자신의 급부를 이행했으니까 너도 나에 대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도 상대방을 대항하지 못한다? 아니다. 설사 무권 대리인의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문장 잘 바꿔서 정말 중요합니다. 달달달 이 문장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추인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무권 대리 행위를 알고 나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다. 없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대에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일부나 아니면 내용을 변경을 추인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그 얘기는 일부나 아니면 내용을 변경을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케이 그렇게 할게 하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추인의 효과가 있으면 계약은 언제? 대리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때 대리행위 당시 소급해서 할 게 아니라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을 하자. 계약의 사적 원칙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한이 있습니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해서 원칙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언제? 소급의 시점은 대리행위 당시다. 다만 예외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지 않겠다. 그에 따른 것이고 제한이 있어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존재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자, 본인의 추인 거절은 좀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권과 철회권. 채권은 뭐죠? 본인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인 경우뿐만 아니라 악인 경우에도 가능해요. 철회권은요.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물어봤어요. 본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법조인에서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시험은 정말 잘 나옵니다. 이 표현. 그러니까 131조 너무 중요하고 악인 경우에 채권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다. 채권권은 인정된다. 철회권은 자, 선인 경우에만, 즉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만 언제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이 즉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유효하게 철회를 했어요. 즉 본인이 추인이 있기 전에 철회권을 행사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돼요. 그 이후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무권 대리인 추인은 못합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는 겁니다.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봤고요. 중요한 게 또 있죠. 135조.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조문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권 대리인이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책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항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경우?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한편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는 건데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중 제한능력자 특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은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암기사항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이제 무권 대리로서 뭐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뭐죠?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과실이 있었을 때는 뭐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요건하고 더 나아가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질 때도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설사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또한 피해자, 예컨대 제3자의 기망이나 아니면 나머지 기망 같은 입법행위로 속아서 그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 나옵니다. 요거 정말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어서 무권 대리인보다는 상대방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 기출 사례를 구성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본인의
추인 거절권에 대해서 상속인주의에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상속인주의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그 파트를 공부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